안녕하세요, 오토카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폭스바겐 투아렉 2021년형이 고객에게 인도가 되었고 실제 할인가율 또한 적용된 금액이 측정되기에 이렇게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프리미엄 트림은 상반기 물량이 완판된 상태지만 그래도 하반기 물량에 따른 대기 수요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GV80 가격이면 폭스바겐의 대형 SUV인 투아렉을 산다고 풀옵 기준 1억이 넘고 GV80은 약 8,500만원 정도를 마크하는데 지금 제정신이야? 라는 소리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풀옵션 바로 밑에 사양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투아렉이 소폭 비싼 정도죠. 아니 거의 비슷합니다. 우선 투아렉 어떤 차량인지 한번 보시죠. 폭스바겐 2020년도부터 시작한 수입차 대중화 시대를 목표로 한다 라는 슬로건으로 아반떼 살 돈이면 제타를 사고 소나타 살 돈이면 이젠 파사트, 그랜저 살 돈이면 아테온 산다라는 맞불 작전을 놓고 있죠. 실제로 이 슬로건은 폭스바겐의 창설의 역사와 같이 합니다. 우선 폭스바겐 하면은 현재는 아우디와 포르쉐, 람보르기니 등 대중차부터 슈퍼카까지 다 섭렵하여 판매하고 있는 계열의 대표 회사죠. 폭스바겐은 독일 나치의 히틀러가 국민들이 모두 탈 수 있는 저렴한 국민 대중차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대수를 판매한 브랜드입니다. 너무 대중적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고급 준대형 SUV와 세단을 2002년에 출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투아렉과 페이톤입니다. 근 20년이 다 되어가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3세대밖에 모델 체인지가 안 된 상황인데 각 모델마다 풀 체인지 주기를 좀 오래 가져간 케이스죠. 1세대는 2002년도부터 10년까지 이어졌고 V10, 즉 10기통 5리터 커먼레일 디젤 엔진을 장착한 모델이 747 전보 비행기를 견인하는 영상으로도 매우 유명했었죠. 2010년 2세대가 출시가 되고 플랫폼 공유는 포르쉐 카이엔과 아우디 Q7과 같이 했습니다. 이때부터 나름의 다운사이징한 엔진과 하이브리드 엔진을 사용, 오프로드가 아닌 온로드 달리기 성능이 매우 좋아서 아반떼 MD 공차 중량의 2배에 이르는 2.4톤의 육중한 몸에도 불구하고 7.6초의 제로백을 기록했고요. 8기통 4.1리터 디젤 엔진은 5.8초를 마크해서 놀라움을 선사를 했죠. 이 당시 미션이 아이신 AW 8단 트로닉입니다. 하지만 디젤 게이트가 매우 대형으로 터지게 되면서 유로6 엔진으로 교체해 다시 한번 페이스리프트를 이루려다 형제차인 포르쉐 카이엔 디젤까지 걸려버려서 이미지가 완전히 못했죠. 2018년 뉴욕 오토쇼에서 공개 및 이때부터 8기통 모델에만 들어가던 에어 서스펜션을 전체 모델로 확장하여 나름 낮은 트림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변화를 줬죠. 국내에서는 2020년 2월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고성능 버전 R 또한 2020년에 공개되면서 새 로고가 적용되었고 핸들 디자인도 바뀌었습니다. 경쟁 차량은 수입차로는 익스플로러와 그랜드 체로키 및 닛산의 패스파인더와 쉐보레 트래버스 등 중하위 트림에서는 한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고 최상위 트림에서는 독 3사와 견줄만한 금액대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현대 GV80 아니 제네시스 GV80과 비교를 하려 하느냐? 이미 금액대로 따라잡았죠. 수입차는 거의 볼보를 제외하고 쉐보레 차량도 생각보다 할인가가 적으니 일단 패스를 하고요. 웬만하면 다 할인가 플러스 별도의 프로모션이 붙습니다. 어느 분께서 그러더라고요. 수입차는 수입차로만 잣대를 같이 해야지 왜 국산차를 가지고 비교하냐고. 전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국산차 금액이 그만큼 높아졌으니 당연히 80%에 육박한 다 똑같은 차를 타는 것보다 사람의 심리는 좀 더 다른 수입차를 타고 싶기 마련이기에 잣대를 국산차와 수입차로 좀 빗대는 거죠. 우선 2021년형 투아렉 실 가격대는 얼마에 형성이 되고 있을까요? 2021년형은 총 3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됩니다. 가장 낮은 금액부터 나열을 한다면은 프리미엄 트림이 8,275만 6천원, 프레스티지 트림이 8,864만 9천원, R라인 트림이 9,659만 5천원입니다. 이는 V6 3.0 디젤 TDI 엔진 기준입니다. 프리미엄 트림 가격이 할인폭이 가장 큰데요. 보통 독 3사는 최상위 트림에서 할인가가 많이 들어가는데 반해 폭스바겐은 공식 할인가는 시작 트림에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쭉 살펴보면은 프리미엄 트림은 자사 파이낸셜 서비스 이용 시 14% 할인, 현금 구매 시 12% 할인이 제공, 차량 반납 보상 프로그램 이용 시 추가적으로 300만원 할인까지 지원을 받죠. 보통 비공식 추가 프로모션 금액이 200에서 300만원 정도 더 형성이 되어 있으니 최대 할인을 받으면 실 구매가는 6,630만원대로 확 낮아지게 됩니다. 포드 익스플로러는 풀 옵션을 다 하면은 6,760만원으로 할인가가 붙으면 약 6,300여만대로 낮아지고요. GV80은 3.0 디젤 상시 4륜 6,800만원부터 시작입니다. GV80이 고급화를 선언하고 실내 소재나 그런 것들을 더 고급지게 사용했다고는 하지만 이 시작 트림에 대한 소재는 진짜 투아렉 프리미엄 트림과 옵션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춘다면 약 7,100,
40여만 원으로 투아렉 프리미엄 트림이 더 가성비가 있죠. 가성비 정도가 아닌 상당한 가격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나 하고 재원상 지표로 본다면은 투아렉 전장 4880mm, 전폭 1985mm, 전고 1700mm, 휠베이스 2889mm, 공차 중량은 2250kg를 마크하고요. GV80은 전장 4945mm, 전폭 1975mm, 전고 1715mm, 휠베이스 2955mm로 공차 중량 2025kg를 마크합니다. 포드 익스플로러가 재원상 가장 크고 가성비로는 제일 낮기에 이제부터는 배제를 할게요. 투아렉이 GV80보다 전폭은 약간 더 크지만 전장과 휠베이스에서 소폭 작은 모습을 보이지만요. 그 금액 차이가 브랜드의 가치를 차이를 이길 만큼, 그리고 약 500여만 원의 차이가 지게 할 만큼 그만큼의 메리트는 있어 보이지가 않죠. 다만 차이라면은 대기기간, 이 대기기간이 좀 문제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솔직히 저는 기다릴만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물질이 가진 성질과 기본 트림, 상시 4륜 모델에서 주행 질감이나 세미 오프로드에서 발휘할 수 있는 성능은 어느 정도로 될지 재원과 토크로 한번 유추해보죠. 우선 일반 기사에는 다 똑같은 말만 써있어서 나름 옵션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살펴봤습니다. 2021년형 투아렉 3.0 TDI 상시 4륜 프리미엄 트림은 외관으로 LED 헤드램프와 오토라이트가 같이 들어가고요. 전방 안개등은 일반 벌프형으로 주간주행등과 리어램프, 후방 안개등까지는 LED로 들어갑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가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스티어링 휠은 가죽과 열선, 틸트 및 텔레스코픽을 제공합니다. 프리미엄 트림에서는 전동이 아니에요. 수동입니다. 그리고 패들 시프트가 기본 장착이고요. 자동 디밍 룸미러와 전자식 기어 노브 및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참고로 화이트 한 가지 색상만 제공합니다. 주행 안전 사양으로는 전방 추돌 경고 및 자동 긴급 제동, 그리고 차선 이탈 경고와 보조 및 주행 조향 보조, 그리고 후측방 사각지대 경고 및 부주의 운전 경보, 타이어 공기압 경보와 보행자 인식 제동까지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요. 정지부터 재출발까지 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제공을 합니다. 편의 옵션으로는 오토홀드와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및 전동식 스마트 트렁크, 무선 충전과 USB 포트 지원 및 그리고 전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가 있고요. USB 포트는 1개의 C타입과 일반 포트 1개, 그리고 2개의 C타입 충전 포트가 들어가고요. SD카드 슬롯까지 제공을 합니다. 시트는 비엔나 가죽 시트가 제공이 되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와 열선 및 전동 조절, 요추 받침과 쿠션, 익스텐션이 들어가고 동승석은 메모리 시트를 제외한 나머지 동일 적용입니다. 2열로는 열선과 리클라이닝 및 폴딩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가 있고 2존 오토 에어컨과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죠. 메인 인포테인먼트는 15인치의 크기를 자랑을 하죠. 풀 HD 해상도를 갖고 있고요. 근접 센서 및 제스처 컨트롤이 들어가고요. 블루투스가 제공되며 8개의 스피커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본 트림에도 특징적인 것은 6명의 드라이빙 프로파일을 6개의 모드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세팅된다는 점, 무드 등은 흰색 한 가지로만 제공이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15인치 대형 인포테인먼트 화면 안에서 제스처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점, 메뉴 선택 앞에서 다섯 손가락을 핀 상태로 앞에 있으면 메뉴 선택 화면들이 선택이 되거나 아니면 인식을 한다는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 후 좌우로 흔드는 방식으로 총 인포테인먼트 메뉴의 화면을 넘길 수가 있고요. 지게찾기식으로 스마트폰 어플처럼 폴더에 넣거나 고정 메뉴 화면 설정 등 터치에 익숙한 UX 및 UI 환경을 적용을 시켰죠. 게다가 12.3인치에서 15인치까지 이어지는 콕핏 디자인은 벤츠의 것을 답습하듯 따라한 것이 아닌 고유의 디자인을 잘 살려서 표현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역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서스펜션은 앞, 뒤로 5링크 서스펜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냥 멀티링크라고 보면 되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 5링크 서스펜션은 제네시스 G90에도 들어가는 5링크 서스펜션으로 일반 닛산 알티마나 현대차에서 쓰이는 3링크 서스펜션보다 좋은 물성을 갖고 있죠. 물론 제네시스 역시 W15의 5링크 서스펜션을 쓰고 있습니다. 기본 트림이라고 해서 에어서스가 안 들어갔다고 해서 타사 대비 떨어지는 물성은 아니라는 거죠. GV80 역시 기본 깡통 트림에서 좋은 옵션 비율을 보입니다. 다만 8인치 LCD 클러스터인 점이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웬만한 옵션들이 투아렉 기본 트림과 비슷한 점이라고 보면 될 듯 하고요. 솔직히 국산의 럭셔리 SUV 끝판왕을 타느냐 아니면은 유럽의 카이엔과 동일 플랫폼과 옵션을 상당히 공유하는 보급형 럭셔리 SUV를 타느냐의 문제이죠. 폭스바겐 투아렉의 플랫폼은 람보르기니 우루스와 벤테이가에 적용한 MLB 에보 플랫폼을 사용했습니다. 이 MLB 에보 플랫폼은 상시 4륜과 전륜, 세로 배치 엔진을 사용하는 모듈형 플랫폼을 뜻하고요. 가솔린과 디젤, 그리고 LPG 및 하이브리드와 전기모터 엔진까지 아우를 수가 있는 마운트 코어를 공유할 수 있는 폭이 넓은 호환성을 보입니다.
컴퓨터로 따지게 되면은 AMD의 라이젠이 AM4 메인보드의 종합형 호환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어쨌든 각 모듈화로 변형이 안 되는 요소는 유리각도와 패들박스 및 엔진 방화벽과 전륜바퀴의 위치뿐이죠. 가로 배치형 플랫폼은 MQB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요. 2016년부터 벤틀리부터 람보르기니까지 다 사용을 했습니다. 차량 전체의 48%를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둘렀고요. 고장력 강판과 초고장력 강판 사용비를 40% 이상 적용을 했고, 마그네슘 합금 비율 또한 1.5%를 적재조소에 배치하여 다중소재 ASF로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탄소 소멸과 같이 배합이 되었죠. 이런 다중소재로 인해 아우디 A8을 예를 들자면은 기존 92%의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한 것보다 무게를 더 줄이면서 리틀링 강성을 25%를 높인 것과 같은 맥락이라 보면 됩니다. 뭐야, 원가 절감이네. 이런 부분이 아니란 거죠. 제네시스는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한다고 자랑을 또 많이 했고, 현대제철의 초고장력 강판 품질 역시 세계적인 품질임은 확실하죠.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강판 소재 비율이나 다중 소재 비율이 없이 알루미늄 패널도 고급 차량일 때 서브프레임 정도만 사용 빈도를 준 것에 대한 문제점이 과거에 제기가 되었죠. 이게 좀 웃긴 게 현대차가 약간 시대 역행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실제로 알루미늄 패널을 사용하여 한정 판매했던 TV론 스페셜 같은 모델은 과거 수리시에 용접을 하다가 패널이 녹아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비철 소재를 사용한 경량화에 따른 높아진 수리비는 일반 대중 브랜드에서 AS 비용과 협력업체의 공인비 상승 등을 이유로 주철로만 사용한 점이 많았죠. 그래서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는 부분은 대체로 고급 라인이다 싶은 차량에 바디나 패널이 아닌 서스펜션의 어퍼암과 언더암, 컨트롤암이나 보닛, 천장같이 사고 시 그냥 통째로 갈아 끼우면 되는 부분에만 적용을 하였고요. 이를 갖고 알루미늄 강판을 사용해 경량화를 했다라는 한 줄로만 끝내는 기사들이 대부분이었죠. 이런 욕먹는 부분에서도 3세대 G80과 GV80에서 서브프레임과 서스펜션, 링크와 암, 그리고 바디 패널에도 알루미늄 소재 적용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도 제 생각은 벤테이가와 카이엔 같은 플랫폼을 공유한 차들을 쓴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세팅력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와 비슷한 어느 정도의 감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 오래전부터 경량화를 이루면서 강화된 저공해 엔진에 따른 마력 저하 및 각종 장치들로 인해 늘어난 무게를 감당하면서 연비 개선을 이룬 것과는 이번부터 적용한 뼈대와는 좀 노하우가 차이질 것으로 보입니다. GV80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아닌 그것보다 동일 가격대면은 투아렉이 더 낫다고 보는 거죠. 충돌 테스트 역시 두 차량 모두 유로 NCAP에서 별 5개를 받았고 GV80 역시 안전성에서 별 5개를 받았습니다. 동일 플랫폼을 사용한 차량들에서 IIHS 역시 별 5개 만점을 받았기에 충돌 테스트에서는 두 차량 모두 훌륭한 점수를 받았죠. 2021년형 투아렉 프레스티지 모델에서는 5링크 서스펜션에서 에어 서스펜션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후륜, 조향각이 틀어지는 올윙 스티어링 시스템이 탑재가 됩니다. 흔히들 말하는 리어 엑셀 시스템이죠. 벤츠 S클래스만큼 조향각이 크게 틀어지지는 않지만 시속 37km 이하에 뒷바퀴가 앞바퀴와 반대 방향으로 최대 5도까지 틀어지고요. 고속에서는 80km 이상에서 작동이 됩니다. 이 큰 덩치가 회전 직경이 11m대에 불과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고속에서의 코너링 및 주차장에서 꺾여 들어가거나 좁은 골목 및 유턴 시에도 매우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리어 엑스 스티어링 연구가 아주 오래전 포르쉐 T32 개발 당시부터 연구가 착수되었던 겁니다. 이때 당시 연도가 1933년도죠. 하지만 각종 기술력이나 내구성 등 받쳐주지 못해서 계속된 연구 끝에 1980년대부터 진가가 발휘되기 시작하고요. 흔히들 말하는 달리기를 좀 한다는 차량에 필수적으로 적용이 되었죠. 혼다와 닛산도 이 시스템을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흔히 국내 차량에서는 볼 수 없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기술력의 한계 및 엔지니어링의 어려움 및 단가 부분 등 이런 부분의 개발의 자금을 쓰느니 통합 사륜 장치 즉 상시 사륜 시스템에 몰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전설의 H-트랙이 나온 건가 싶기도 하고요. 여튼 현대차에는 2007년 AG-CS라는 리어 엑셀 시스템과 비슷한 기술이 적용된 전례가 있죠. 바로 NF 소나타 트랜스폼에서 87만원 정도 하는 옵션, 현재가로 치면은 약 한 130여만원 정도 되는 옵션 금액일 듯 하네요. 이 옵션을 선택한 빈도 자체가 너무너무 적어서 이후에 적용치 않았던 거죠. 타사는 기본 5도 후륜각을 기본으로 제공하게 될 때 제네시스는 이번 신형 G80 스포츠에서 이 시스템을 다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 좀 씁쓸해지는 부분입니다. 여튼 프리미엄에 없던 1열 통풍 시트가 생기고요. 전동식 스티어링 메모리 칼럼이 장착이 되며 2존 에어컨에서 4존으로 늘어나게 되죠. GV80이 독립식 에어컨이라고 하다가 후석에서 조절하면 앞좌석에서 같이 조절되는 어처구니 없던 사태가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었죠. 연식 변경 모델에는 변경이 돼서 나올 듯 합니다.
HUD, 즉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생기고요. 인테리어의 트림이 더 고급화되면 흰색만 적용시킨 앰비언트 라이트가 30컬러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비엔나 가죽에서 사보나 가죽 시트로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금액은 8,990만원에서 자사, 파이낸셜 서비스 이용 시 8% 할인 및 현금 구매 시 5%의 할인율을 보이고요. 최대 할인율 플러스 기타 프로모션 금액까지 하면은 1,000에서 1,050만원 정도가 될 듯 하니 7,940만원에서 7,980만원 사이 정도를 마크를 할 것 같고요. 참고로 모든 트림에는 선 도래 기준 5년에 15만 킬로의 엄청난 혜자스러운 무상 보증과 뉴카 커스터머 웰컴 서비스 및 블랙박스 무상 장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불박 무상 제공이란 썬팅 및 주유권 정도가 현대 아니 제네시스에서 해줄 수 있는 최대 서비스란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좋은 프로모션이라고 생각이 되죠. 최고 트림인 R라인은 9,659만 5천원에서 자사 파이낸셜 서비스 이용 시 7%, 현금은 5% 할인 혜택을 제공받고요. 공식 할인과 기타 프로모션까지 하면은 1,100만원에서 1,150만원 정도로 할인이 가능할 듯 합니다. 그렇다면은 약 8,510만원 정도 금액으로 V6 3.0 TDI R라인을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R라인에서는 프레스티지 옵션 기본 제공 및 서라운드 뷰 시스템과 21인치로 업된 휠 크기 및 R라인 패키지, 즉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트림 및 R라인 전용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추가가 된다는 거죠. 소나타 N라인에서 스티치와 시트 및 포인트 요소가 추가된 것과 비슷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참고로 전 트림에 있는 파노라마 썬루프의 크기는 길이 1270mm, 너비 825mm의 넉넉한 사이즈를 제공을 하고요. 리클라이닝은 3단계로 21도까지 조절 가능하다는 점이 차이점이죠. 트렁크 사이즈는 810L로 동급 경쟁 차종보다 좀 더 크고 풀체인지 전 세대에 697L에서 113L가 늘어난 크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폴딩 시에는 1800L의 용량을 제공을 하고요. GV80은 고스트도어와 에어고모션 시스트가 들어간 컨비니언스 패키지 및 하이테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1, 2와 2열 컴포터 패키지, 아웃도어 패키지, 파노라마 썬루프를 한 금액이 8,510만원을 제공하는 것을 보면 정말 금액대가 정확하게 겹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트의 고급 가죽과 전방 충돌 방지 보조에서 교차로 접근 차량과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죠. 선택의 폭은 소비자들의 몫이겠죠.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 분들이 수입차는 비싸고 수리비가 비싸고 오래 걸린다는 말을 하시는데 수리기간이나 AS 인프라망이 국산차에 비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장단점이 분명하기에 이 부분은 잘 고려하여 구매하셔야 할 듯 하고요. 폭스바겐 2021년형 투아렉 파워트레인은 3.0 TDI 디젤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되어 최고 출력 286마력과 2250에서 3250rpm에서 뿜어져 나오는 최대 토크 61.2kg의 매우 묵직한 성능을 발휘를 합니다. 제로백은 6.1조가 소요된 만큼 육중한 덩치에서도 상당한 민첩함을 자랑을 하고요. 최고 속도는 235km, 에어 서스펜션 적용 시 238km입니다. 연비는 도심 9.5km, 고속 11.5km, 복합으로는 10.3km를 마크하고요. 100에서 110km 사이로 항속 주행 시 한 15km 정도 넘는 연비를 기록하게 되죠. 다들 주행 감각에서 칭찬을 하는 이유, 디젤 모델임에도 뉴스에 나왔던 GV80의 떨림과는 달리 상당히 부드럽고 주행 소음 뒤로 디젤 특유의 소리가 잘 나지 않는 부분에서도 놀라지만요. 에어 서스펜션의 기능으로 도로 위에 자잘한 노면 충격을 흡수하여 탄탄하면서도 좋은 승차감을 선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공회전대와 급가속 시에 디젤 특유의 소리가 당연히 들리겠지만요. 고속주행 시 시속 120km 정도로 속도를 높이게 되면은 높이가 최대 25mm 자동으로 낮춰져서 공기저항을 줄이고 반대로 험로에서는 최대 70mm 차체를 들어 올려서 험로 주파를 선보이게 됩니다. 7가지의 주행 모드는 온 오프로드를 아우를 수 있는 투아렉의 매력을 선보이게 되는 거죠. GV80 역시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과 프리뷰 서스펜션이라는 전자제어 가변식 서스펜션을 탑재했는데 이 역시 상당히 괜찮은 평가를 듣고 있죠. 요철뿐만 아닌 약간 굴곡지거나 노면이 살짝 파인 부분에서 더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투아렉의 에어서스가 이점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죠. GV80에서 에어서스 장착을 기대했었는데 아마 단가적인 면도 있지만 수리 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에 국산차의 이점을 잃어버릴까봐 그런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급차를 지향했으면 그에 맞는 물성을 가는 게 맞다고 보이죠. GV80의 파워트레인은 278마력에 60.0km에 이르는 최대 토크를 선보이는데 폭스바겐의 3.0 TDI 엔진이 앞서는 수준을 보입니다. 투아렉은 V8 4.0 TDI 프레스티지 트림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R라인 역시 계약 대기 기간에 있지만 유추해 보겠습니다. 8기통의 4리터 엔진은 포르쉐 카이엔과 람보르기니 우루스 및 아우디 Q7과 같이 사용하는 엔진으로 세팅의 차이가 있어 최고 출력은 다릅니다. 투아렉은 최고 출력 421마력에 91.8km의 엄청난 토크감을 자랑하고
1250rpm부터 최대 토크를 내뿜죠. 제로백은 4.9초를 마크, 최고 속도는 250km에서 제한이 됩니다. 물론 8단 자동 변속기 조합을 보이고요. 3.0 엔진 라인과 다른 차이점은 폭발적인 가속감과 함께 코너링에서 발휘되는 액티브 롤 스테빌라이제이션이죠. 간단히 말하면 앞과 뒤 차축에 전기모터와 ECU가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는 두뇌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다는 거죠. 코너링 시 기울어지는 롤링 형상이 보이면은 이 별도의 ECU가 전기 신호를 통해 차의 기울림을 최소화를 해줍니다. 주차장 같은 곳에서 약간 과격하게 돌리면은 뒤가 마치 누가 옆에서 밀어주는 듯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죠. 헤드라이트에서는 IQ 라이트라 불리는 매트릭스 헤드 비전을 선보이게 되고요.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가 안 될 시에 자동으로 일일이 마주오는 차량을 감지하면은 해당 부분을 점등해주기에 피해를 최소로 주면서 밝기를 확보하는 라이트입니다. 저속 구간에서는 조사 각도를 양옆으로 넓혀서 주행 표지판 및 골목에서 시야 확보하기 힘든 상황에 도움을 주게 되죠. 헤드램프의 오염을 막는 헤드램프 워셔 기능도 해당 모델에 들어갔고요. 이와 연계해서 봐야 할 것이 나이트 비전이 들어갔죠. 얼마 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볼보의 자동 회피 능력을 보인 영상이 있죠. 운전자는 시야에서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무단횡단의 보행자도 마찬가지로 천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나이트 비전은 전방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130m 정도의 전방에 있는 보행자와 자전거, 오토바이 탑승자 및 동물의 열을 감지하여 클러스터의 열 화상 이미지를 띄워주게 되고요. 즉각 반응이 없을 경우나 충돌 위험 시 경고해주면서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을 미리 작동시키게 되는 거죠. 실내에서도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오디오 시스템의 변화가 차이가 집니다. 덴마크 프리미엄 사운드 브랜드인 다인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갔고요. 16개의 채널 앰프와 12+1 스피커 구성을 통하여 다양한 음질과 저음 및 고음에서도 분리되는 또렷한 음색을 자랑한다고 하죠. 게다가 이퀄라이저 세팅을 핸드폰에서 단순하게 조절하는 방식이 아닌 더 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세팅형을 선보입니다. 4.0L 투아렉 프레스티지 트림 가격은 1억 2,320만원을 자랑을 하고요. 할인율은 자사 파이낸셜 이용 시 5%, 현금 3%, 개소세 130만원 이하까지 포함 및 추가 프로모션까지 더한다면 총 1190에서 1210만원 정도로 최고 할인율을 보이겠네요. 이를 적용하면 약 1억 1115만원 정도를 마크할 듯 합니다. 알라인은 프레스티지 트림보다 400여만원 정도가 더 비싸고요. 위 사항을 같이 적용을 한다면 1억 1,500여만원의 구매가를 보이겠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쉐보레나 포드 차량 및 일반 폭스바겐의 라인업은 현대차와 비슷하거나 옵션이 더 딸려서 별로라는 인식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GV80과 살짝 비교하면서 투아렉을 선보였는데요. 할인가를 적용하면 정말 이젠 뉴스에서 한창 띄워준 진짜 강남 부자들은 제네시스 탄다라는 말이 현실화된 것처럼 가격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법인차로 제네시스를 타지만은 개인차로는 수입차를 탑니다. 차 한 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법인차 비율에서 상당량을 차지하는 부분이 큰데 이 부분까지 뉴스와 언론에서 인지를 했는지 묻고 싶군요. 정말 모든 남자들의 현실 드림카로 뽑히는 투아렉. 앞으로도 수입차들이 더욱 좋은 가격과 좋은 프로모션을 선보여서 국산차의 가격을 현실성 있게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심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런 자세한 칼럼을 준비하기 위해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작은 성의를 표시해준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눈이 다시 또 내린다고 하니 항상 조심하시고, 얼마 전에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양재 가정행정법원 내리막길에서도 지프 레니게이드가 가드레일을 박는 사고가 있었어요. 이게 미끌리다가 살짝 박은 건데 그만큼 사륜의 성능보다 윈터 타이어의 장착 여부가 더 중요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모두들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